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5일 새벽 2시입니다. 저는 1945년 10월에 났으니까 해방둥이입니다. 해방동리가 맞는 해방 77주년 건국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해방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1950년대가 되면은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1월 1일이라든지 8월 15일이 되면은 해방동기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1945년생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식으로 홍보에 이용당했던 해방동기가 어느덧 만 77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7년, 정확하게 말하면 74년이죠. 대한민국 건국으로 따지면 74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천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7개 나라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우리가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77년 동안 뛰다가 보니까 어느덧 정상 바로 밑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자유통일만 하면은 우리는 인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두 번째 인류국가가 되는 거죠.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한 200여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통일신라가 인류국가였습니다. 두 번째 인류국가의 찬스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입니다. 자유통일하면은 우리는 인류국가가 됩니다. 지금처럼 분단이 지속되면은 여기서 멈출지 모릅니다. 공산통일되면은 다시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맞는 8.15니까 아주 근사한 연설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승만이란 이름, 자유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 그리고 건국일임을 분명히 해 주실 것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이 했던 기념사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천하명문입니다. 이 기념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1945년 가을에 스탈린은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에 38도선 북쪽에 공산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분단이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원래 38도선은 국경선이 아니었어요. 분단선이 아니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지를 나누는 경계선에 불과했는데 이걸 금단의 선으로 만든 책임은 오로지 스탈린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스탈린에게 추궁해야 됩니다. 분단은 미국 그리고 소련이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그 논리는 엉터리입니다. 1945년 12월 이승만은
KBS 방송을 통해서 건국 과정에서는 공산주의자와 협조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사대주의자이므로 스탈린과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반역 집단이므로 절대로 건국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별 선언을 합니다. 그게 1945년 12월, 1946년 1월에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공산당은 신탁 통치에 찬성함으로써 그때부터 민족 반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46년 2월 소련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권을 출범시킵니다. 이때 이미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토지 개혁을 합니다. 군대 건설을 합니다. 이에 맞서 가지고 이승만도 1946년 6월 정읍에서 연설하면서 38도선 이남에서 우리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을 지우려는 나쁜 자들이 이 정읍 연설을 가지고 시비를 걸는데, 그때 이미 북한에는 정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군정을 끝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947년 3월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소련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노선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보다 먼저 반공 노선을 건국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뒤에 트루만 닥트린이 나옴으로써 바로 이승만의 건국 노선이 옳다는 것을,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선도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1947년 5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회의를 하다가 결국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유엔 감시하에서 남한 총선거가 이루어졌고 국회가 구성이 되고 1948년 7월에 헌법이 제정이 되고, 이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재임 5년 동안 입에서 한 번도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복 해방 기념일로만 기렸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족보를 지운 자입니다. 족보를 바꾼 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생일은 지우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주고,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에서 합법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을 문재인이가 인정해 준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지워버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로 인정해 주고, 자신은 국방위원장 밑에 부하인 남쪽 대통령으로 스스로 격화시킨 이런 반역 행위를 저지른 문재인을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덜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74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연설문에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전해 왔다, 전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74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언가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언가는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을 잡은 분입니다. 이런 분을 흔히 무장한 예언가라고 합니다. 무장한 예언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이 연설에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하나 있어서 그 대목을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이하며 그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단계를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히 책망하여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반대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해야 하며 남의 이론을 참고하는 원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확신, 자유의 신성함과 그 한계, 국가와 국민의 의무, 노동자와 농민 구제의 필요성, 공업과 수출 진흥에 대한 비전 등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힌 이 위대한 연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방불하게 합니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연설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대한민국이 대체로 그가 제시한 그 길을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연설입니다. 이 연설 가운데 최고의 명언은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일 것입니다. 거듭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무장한 예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